서 팀장 자네 정자는 대가리가 찌그러져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네. 공희애는 서 팀장 자네 애가 아니야. 서 팀장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공희와 단수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중후한 가구들로 가득한 서재 안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구단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황 회장은 손짓으로 구단수를 소파에 앉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수야, 너랑 맹공이는 절대 안 된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시선을 마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황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 구단수의 앞에 준비해둔 서류 몇 장과 봉투를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맹공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구단순이가 아니라 맹공이 가족이 다치게 될 거다. 난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구단수는 황 회장의 협박 같은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구단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협박을 해도 맹공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맹공이는 제 사람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더라도 저는 맹공이 곁에 있을 겁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단호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벨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맹경태가 서재로 호출되었습니다. 맹경태가 서재로 들어오자 황 회장은 구단수에게 눈짓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뜻을 거부하려는 듯 했지만 황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결국 방을 나갔습니다. 맹경태는 황 회장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황 회장은 맹경태를 쳐다보며 말없이 돈 봉투를 꺼내 맹경태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돈 받아요. 맹공이와 구단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맹경태 씨도 알겠지요? 맹경태는 황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 봉투를 밀어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황 회장은 맹경태의 반응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맹경태 씨가 알아서 말려보세요. 난 두 사람이 짝으로는 도무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맹경태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맹공이는 구단수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서민기와 결혼시키는 쪽으로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황 회장은 예상치 못한 맹경태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민기? 우리 회사 서 팀장 말인가요? 맹경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민기가 맹공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 회장은 잠시 말없이 맹경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좋아. 맹경태 씨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는 지켜보겠어요. 구단수와 맹공이의 일은 맹경태 씨가 맡아서 해결하세요. 구단수에게는 내가 알아서 말하겠습니다. 맹경태는 황 회장의 태도에 무거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밖에서 대기하던 구단수는 맹경태가 나오자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맹경태는 구단수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구단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구단수는 맹경태의 답에 의문을 품었지만 맹경태의 표정이 굳어있어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맹경태는 황 회장의 서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불빛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맹경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은 아무것도 품지 않은 듯 공허했습니다. 단수와 공희는 절대 안 된다. 스스로 되뇌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무거웠습니다. 맹경태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구단수의 아버지 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구혜준은 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던 혜준의 미소는 모든 것을 품을 듯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든 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과거의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준은 맹경태와 함께했던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맹경태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작은 오판 하나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혜준이 쓰러지던 순간 그의 얼굴엔 의심이나 원망이 아닌 끝까지 동료를 믿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맹경태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구혜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맹경태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구단수가 혜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구단수와 맹공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무게는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집안과 결혼하게 됐다는 걸 알면 구단수가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떠올리자 맹경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구단수의 눈에 담길 혼란과 배신감, 분노와 슬픔이 모두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또 망칠 순 없다. 맹경태는 맹공이와 구단수의 관계를 막아야만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혜준에 대한 마지막 속죄이자 구단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맹공이도 구단수도 처음엔 날 원망하겠지. 하지만 나중엔 이해할 거다. 구단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는 없어. 자신에게 결론을 내리듯 중얼거린 맹경태는 허공에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숨결처럼 맹경태의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비치는 집안 불빛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따스함에도 맹경태의 마음은 식은 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와요? 명자는 대답 대신 깊게 패인 맹경태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맹경태는 간단히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명자의 물음이 맹경태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회장님 만나고 왔어요? 맹경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습니다. 맹경태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구혜준,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을 이젠 갚아야겠지. 아무도 없는 방 안, 맹경태의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맹경태는 집안의 거실에 앉아 깊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맹공이를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맹공이와 구단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맹공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맹경태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맹공이는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테이블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인데요? 맹경태는 말을 꺼내기 전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수랑 헤어져라. 그리고 서민기랑 결혼해라. 맹공이는 맹경태의 말을 듣자마자 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팀장님이랑 결혼하라뇨? 맹경태는 맹공이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구단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구단수랑 얽히면 안 돼. 네 아이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서민기랑 결혼하는 게 맞다. 맹공이는 아버지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빠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경태는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단수가 너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야. 너는 그 아이 아빠인 서민기랑 결혼해야 돼. 그래야 너도 아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맹공이는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삶?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빠는 내가 단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단수가 너무 좋아요.
난 구단수를 사랑해요. 맹경태는 맹공이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구단수의 아버지 해준과 얽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이 맹경태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공이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맹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유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단수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누구랑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 아이 낳아서 키울 겁니다. 맹공이의 결연한 선언에 맹경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단수가 맹공이를 만나러 집 앞까지 온 것입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맹공이와 맹경태의 격한 목소리와 흐느낌에 구단수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맹공이가 울고 있어. 구단수는 마음이 아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돌아서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가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구단수는 황 회장에게 발길을 돌리며 맹공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황 회장의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습니다. 구단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 회장은 손에 쥔 안경을 천천히 내려놓고 구단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구단수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단수가 황 회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맹공이와 제 사이를 막으려면 직접 말씀해주세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 움직이지 말고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거침없는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직접 얘기하길 원하니?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맹공이와 제가 함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제게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황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구단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황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야, 맹공이를 위해 네 미래를 포기하겠단 말이지?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맹공이 때문에 후계자 자리를 날리게 될 거야. 그걸 감수할 자신이 있니? 황 회장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라는 거대한 무게를 들이대며 구단수를 흔들어 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는 할머니께 중요한 거지 제 인생에 중요한 건 맹공이뿐이에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단호한 태도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구단수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말을 멈추고 구단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맹공이를 그렇게 사랑하나 보구나. 하지만 난 인정 못해. 네 선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단다. 황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구단수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맹공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황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구단수를 외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돌아선 황 회장의 모습에도 구단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 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구단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공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할 겁니다. 구단수가 떠나자 황 회장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황 회장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단수야, 네가 그렇게 강경하다면 나도 쉽게 물러날 수는 없겠구나. 황 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구단수를 막아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진아가 우아한 차림새로 들어서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황 회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길 찾아온 건가?
강진아는 황 회장의 앞에 조용히 앉으며 품었던 속내를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구단수랑 맹공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생각 여전히 변함없으시죠? 황 회장은 강진아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네. 맹공이와 구단수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 난 절대 그 둘을 인정할 수 없다. 강진아는 황 회장의 확고한 태도에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저와 구단수를 결혼시키는 게 어떠세요? 저는 구단수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황 회장은 강진아의 말에 눈빛을 빛내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처음부터 자네를 생각해왔네. 구단수와 결혼해서 손발을 맞추며 제이스그룹을 함께 이끌어갈 사람은 자네라고 믿었지. 황 회장의 마음을 꿰뚫어 본 강진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단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황 회장은 강진아의 말을 기다리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강진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을 털어놓듯 이야기했습니다. 맹공이가 서민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걸 아시나요? 황 회장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강진아의 말이 머릿속을 울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황 회장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했나? 맹공이가 서민기의 아이를 가졌다고? 이게 사실인가? 강진아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한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황 회장은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구단수가 그런 여자와 엮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황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단수를 찾으려 서재문을 향했습니다. 강진아가 뒤에서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목적을 이룬 안도와 야망이 엿보였습니다. 황 회장은 복도를 걸으며 종종 걸음으로 구단수가 있을 법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를 진정하려 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얼거리듯 외쳤습니다. 구단수가 맹공이와 함께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건 내 손으로 막아야 해. 황 회장은 마음을 다잡고 구단수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진아의 말이 남긴 분노와 실망이 황 회장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황 회장의 서재는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단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황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단단히 쥔 차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구단수를 본 황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단수야, 앉아봐라. 구단수는 서재의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황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놈의 애를 임신한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황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구단수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황 회장은 차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쏘아붙이듯 대답했습니다. 강 팀장이 알려줬다. 맹공이가 서민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이다. 구단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지만 황 회장과의 대화에서 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구단수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맹공이를 지키고 할머니와 강진아의 방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결심이 구단수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그건 강진아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에요. 맹공이 뱃속 아이의 아빠는 저입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했나? 네가 맹공이를 임신시켰다고? 네 입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냐? 구단수는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할머니. 맹공이 뱃속에는 제 아이, 그러니까 할머니의 증손주가 들어있습니다. 황 회장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구단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구단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공희와 결혼하는 게 제 선택이고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뱃속 아이도 제가 책임질 겁니다. 황 회장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짚던 황 회장은 다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단수야, 네가 이런 식으로 네 인생을 망치겠다고 하는 거냐?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게 정말 내 결론이냐?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 인생에서 후계자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선택은 맹공이입니다. 그리고 맹공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고 손에 힘이 풀려 차자니 탁자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황 회장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구단수는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단수는 굳은 결의로 황 회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맹공이와 아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구단수가 서재 문을 닫고 나가자 황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손주라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황 회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구단수의 강한 의지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서재의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단수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꺼낸 거짓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회장은 가까이 대기하던 최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맹공이의 임신 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해오게. 병원을 통해 기록을 조회할 방법도 찾아봐. 최 비서는 황 회장의 차가운 명령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서둘러 서재를 나섰고 황 회장은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단수가 정말 그 아이의 아빠라고? 맹공이 같은 여자가 구단수를 흔들고 내 계획을 망치다니. 시간이 지나 최 비서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황 회장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맹공이 의료 기록 조회는 어떻게 되었나? 최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보고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로 알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황 회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손짓으로 말을 재촉했습니다. 말해보게.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맹공이가 임신한 아이가 구단수의 아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 팀장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황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서 팀장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최 비서는 파일 속 서류를 황 회장에게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서 팀장은 정자머리가 찌그러지는 희귀 질환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맹공이의 아이는 서 팀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황 회장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황 회장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맹공이 뱃속 아이의 아빠가 구단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인가? 최 비서는 말을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른 정보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황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으며 복잡한 심경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아이의 아빠가 구단수란 말이야? 황 회장은 흔들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었지만 차마 입에 대지 못한 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진실이 주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 비서는 황 회장의 침묵을 지켜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 회장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애써 숨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봐야겠네. 최 비서는 황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개를 숙이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황 회장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증손주라니.
이건 단순히 내 후계자 계획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의 문제다. 황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재의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번엔 구단수가 아닌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구단수의 얼굴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단수야, 할머니가 내게 알려줄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말에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황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 팀장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나? 구단수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충격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실의 놀라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구단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서민기 형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나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다면 네 말이 사실이라는 건가? 맹공이의 아이가 네 아이라는 거. 구단수는 황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맹공이의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제 증손주가 될 아이예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확신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황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구단수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자부심과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던 마음, 그리고 구단수의 진심 어린 태도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황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맹공이를 데리고 오너라. 구단수는 황 회장의 말에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공이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협박이라도 하시려고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의심에 표정을 굳히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데려오라고 했으면 그냥 데려오면 된다. 구단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자 구단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공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주세요. 맹공이를 다치게 하는 말씀은 하지 않겠다고요.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이 대답 대신했습니다. 구단수는 황 회장의 반응을 끝으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가 떠난 뒤 혼자 남아 손끝으로 서재의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내 증손주라니. 황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자부심과 걱정, 그리고 맹공이라는 이름에 대한 여전한 경계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마음속 한편에는 처음으로 구단수의 선택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맹공이라는 어떤 아이인지 내가 직접 다시 보겠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황 회장의 저택 거실은 평소보다 더 밝았습니다. 구단수와 맹공이는 황 회장의 호출을 받고 집으로 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두 사람을 거실 한가운데에 앉히고 무거운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분위기를 가라앉히던 황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이제 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구나. 너희 사이가 진심이라면 나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테니까. 구단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황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맹공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공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공이와 아이, 제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황 회장은 구단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듯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똑같이 생각하니? 맹공이는 황 회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단수를 사랑하고 단수와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황 회장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답변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황 회장의 시선은 엄중했지만 그 속에는 어느새 두 사람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황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말을 이었습니다. 구단수 맹공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내 말을 명심해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그 다짐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 내 기대도 크다는 걸 잊지 말고. 구단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맹공이도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황 회장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날 밤 맹공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맹경태에게 구단수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신문을 읽던 맹경태는 맹공이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신문을 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구단수가 좋으냐? 맹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단수만 사랑해요. 단수랑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맹경태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단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막을 순 없겠지. 내 여보는 내가 청산할 테니 넌 단수랑 행복해라. 맹공이는 맹경태의 말에 눈물이 고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행복해질게요. 맹경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맹공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꼭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